아, 지금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휴앤컴퍼니 전 직원들이 어, 우리 회원분들, 리더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응원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2시가 넘었으면 저쪽 미주 지역은 자정이 넘었거든요. 예, 그랬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미국, 캐나다 또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뭐 중간에 이것이 이번에 테스트 버전 오픈은 단순한 어떤 그 과정일 뿐이고요. 정말 큰 그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비주 슈머의 가치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왜 비주 슈머인가를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요 다음 시간에 왜 휴앤 컴퍼니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저도 왜 비주 슈머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었는데 휴앤 컴퍼니가 왜 비주 슈머를 하려고 하는가는 끊임없이 제가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또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가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어, 정확한 목표와 명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없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신념이자 어떻게 보면 저를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도 수차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온 그 질문이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리더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이 업계 리더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라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한 리더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특히나 뭔가 선거철만 오면 무조건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예, 뭔가를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 더 나은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휴앤 컴퍼니 사업을 논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이 사업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만나시게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가장 큰 휴앤 컴퍼니의 차이점을 그들이 이야기해달라, 경쟁력을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회사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제품, 그리고 이번에 휴월드, 그리고 또 간혹 저를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것들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저는 물론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에게 이러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대략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왜 휴앤 컴퍼니가 비주 슈머를 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휴앤 컴퍼니가 이 사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논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또 지금은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출발하는 시점에서의 파운더스의 어떤 초창기 멤버, 창립 멤버의 수준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꿔야 된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그리고 항상 이야기했던 단어는 바로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혁신.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혁신의 뜻이고요. 그 혁신을 풀어놓은 용어 설명들을 제가 보면 이 안에 어느 정도 답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기술의 진보 및 개혁이 경제에 도입이 되어 생기는 경제 구조의 변화로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 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그리고 신조직 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 요소를 신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기업의 이윤이 창조되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동태적 경제 발전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혁신에 의존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기존의 정적으로 균형 잡힌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역동적인 새로운 경제 발전을 행하는 것들이 이러한 묵은 풍속과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만드는 이 혁신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어떠한 결과를 내고 있는 산물 또는 어떠한 작거나 크거나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과를 얻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 자체를 비판하고 그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업계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회사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물론 미국에서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시켜서 수많은 이들이 작고 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혁신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고 그래, 니들이 얼마나 혁신하나 보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저는 이 업계에 23년간 제가 몸을 담으면서 그러한 저항에 부딪힌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는 그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휴앤컴퍼니 새로운 가족분들에게는 이러한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혁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가 비주슈머 좋다. 비주슈머라는 이 얘기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너무 간단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혁신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시장 창출입니다. 저희 봉사활동을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변화, 혁신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암묵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의 것으로는 시장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딪힌다는 얘기죠. 나는 시장을 창출하고 있고 나도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시장 창출을 얘기하는 것이냐로. 순전히 이것은 저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제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20년간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한 인생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로지 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물론 저보다 선배님도 계십니다. 제가 경력이 23년인데 25년, 30년 네트워크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80년대 초에 말에 네트워크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저보다 엄청난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다른 것 하시다가 보통 하셨고 사회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회의 첫 시작을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한 길을 걸어온 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오로지 한 길을 걸었는데 제가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하면은 처절하다, 처참하다. 그 얘기를 듣고 더 처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좋은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시선 받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이 일이 마음속 깊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만인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딴들, 제가 뭘 해서 스펙을 얻는들 꼬꾸리표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자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그대로 제 감정에서 끝났다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은 회사를 경영하는 제가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몇 배 이상의 그 가중치를 느낀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사업과 직결이 돼서 무엇이 안 되냐면 나의 멤버십과 나의 시장 창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중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생각까지 드냐면 이제는 인간의 한계로 진정한 인세소득을 얻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게 기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인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휴앤컴퍼니와 함께 하신 20년 기간을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저항에 부딪히면서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시장 창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수익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느 누구나 시장 창출이 되어야만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인식과 이 구조, 이러한 방식들, 이 풍토, 관습, 이런 모든 행태들이 더 이상 일반인들이 시장 창출을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당신이 무슨 대단한 무슨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무슨 사명을 그렇게 지녔길래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독서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생존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의 생존이자 우리 회사의 생존이자 우리 업계에 직접 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생존, 그것이 시장 창출이 휴앤컴퍼니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죠? 시장 창출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만 시장 창출이 되느냐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위대한 기업을 넘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을 쓴 저자가 짐 콜린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경제, 경영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 짐 콜린스의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 창출은 2가지 요소를 띠고 있다. 시장 창출이 되려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 주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번째는 시장 주도. 이 2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시장은 창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자, 아이디어 주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라면 우리 회사 사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얻어서 고객도 모르는 획기적인 방법을 턱 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방식을 아이디어 주도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2번째는요. 우리 사내에서나 내부에서 또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고객도 모르게 턱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객에게 바라보게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물어봅니다. 고객에게 물어봐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서비스를 내거나 상품을 내는 방식을 바로 시장 주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시장의 창출이 이 2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도 틀린 말이 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제가 그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고전적인 비즈니스 원칙에 따르면 리더는 항상 시장 조사와 고객 이의 추구,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의 욕구를 제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을 주도할 만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영학은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을 가르치는 게 경영학이에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장 조사, 고객 욕구 분석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짐 콜린스는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짐 콜린스는 시장에서 성공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중 대부분이 시장 주도나 고전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례로 어디를 드냐면 페덱스를 들어요. 페덱스의 이길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페덱스면은 비행기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다음 날 배송되는 서비스는 어느 고객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페덱스는 내부에서 혁신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한마디로 고전적인 방법을 우리는 시장 주도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비즈니스는 고객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고객의 욕구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좋은 방법은 시장 주도가 아닌 아이디어 주도를 통해서 고객도 모르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의 욕구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즉 어떤 게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고객의 욕구 수준을 맞춰서 시장 조사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고객들은 혁신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 상태에서 내가 만족한 것을 요구할 뿐 그것을 받아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이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전달할 뿐, 제품을 개발할 뿐, 이것으로는 혁신을 할 수 없다. 진짜 혁신적인 제품들은 고객이 모르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객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위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혁신이다. 저는 이 짐 콜린스의 이야기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으로 이제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장 창출을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시장 창출을 위해서 우리 비주슈머를 만들고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인 휴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장 창출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개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자 대 소비자 두 대상을 놓는데, 사업자가 중요하다 1번, 소비자가 중요하다 2번, 몇 번입니까? 사업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소비자 없이 어떻게 사업자가 있어?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사업자가 있어야 소비자가 생기지.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아래 문구를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화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는 사업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장 창출이 안 되니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의문점을 가집니다. 아니, 소비자가 없는 사업자가 어디 있어? 제가 사업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업이 혁신이 성공하려면 제1요소가 뭐냐면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명분이고 방향성입니다. 자, 소비자는 단 한 명의 소비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옆에 이렇게 입소문을 내서 다른 소비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자는 한 명의 사업자가 10명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 100명의 소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제대로 된 사업자가 100명의 소비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면 50명의 사업자만 만들면 50만 명의 사업자만 만들면 5천만이 다 끝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50만 명의 제대로 된 사업자만 만들면 5천만 명이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만드는데, 사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어려운 것인가? 여기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만 되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게만 만들면 이 시장 창출이 되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제가 저희 휴행 컴퍼니가 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 기존의 방법, 변질, 왜곡, 시장 형태, 구조, 모든 것 때문에 사업자가 되어서 소비자를 만들고 또 사업자를 만드는 일이, 시장 창출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주슈머가 이것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비밀이 풀어집니다. 사실 제가 사업자, 소비자 중에 정확하게 따지면 사업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결국 그것이, 그 사업자가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이제까지의 이 방식대로라면
기존의 수많은 소비자들을 사업자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특출난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수 또는 이 사업의 경험이 10년, 20년 많은 리더, 그들 또는 특정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또 특정한 계기가 있으신 분들,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특정하게 꽂히는 그분들만 사업자를 만들고 그 외의 대중들, 소비자들을 사업자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느냐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한테도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우리의 시장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이 간절함에서 변화를 얘기했고, 그렇게 수많은 소비자들도 쉽게,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뭐겠느냐를 찾은 것이 바로 저희 비주슈머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면 소비자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사업을 할 만한 사업자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기존의 사업을 할 만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인구는 뭐냐? 소비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휴앤컴퍼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비자의 개념을 바꾸겠다. 비주슈머로. 그 뜻은 뭐죠? 소비자를 너무 쉽게 사업자로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도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방법을 내다 보니까 비주슈머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고, 비주슈머 마케팅이란 이름을 새롭게 만든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갖고는 못하겠으니까. 왜?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수많은 기업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왜곡되고 변질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로서 쉽게 현장에 나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그 벽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인생을 바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도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새로 나온 것은 바로 이걸 새로 만들어서 인식의 전환, 새로운 우리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인 거예요. 비주슈머 마케팅이 잘못되었다, 비주슈머 마케팅이 X다, 인식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는 잘 돼도 우리 책임, 못해도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물론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법 안에 존재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똑같은 네트워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똑같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거죠. 인쇄소득을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만의 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쉽게 비즈니스를 하게 하지?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은 뭐였는데 그러면?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상품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나중이 되니까 이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저희 선배님들이나 저 정도의 이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0년대 중반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짜 자랑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친구한테 가갖고 어깨 힘 빡 주면서 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알아? 이랬습니다. 그게 뭔데? 야, 이리 와봐 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이게 다 수당이 올라간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슈였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막 설명하는 게 막 엄청난 뭔가 새로운 것을 전달한다는 막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동그라미만 그려도 그러니까 뭘로 빠집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들이대야 그나마 저 사람에게 이게 들어가서 매출이라는 게 나오고 최소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판매원으로 다 전락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물건 파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물건 들고 가서. 그러니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No! 특별한 사람 중에서 얼굴 이만큼 두꺼운 사람이나 진짜 웬만큼 거절당해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면 이 사업 힘들어서 못한다고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무슨 시장 창출을 합니까? 그러니 안 되겠다. 물론 특별한 상품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이것을 접하려면 그들이 다 보고 주위에 다 있는 모든 상품을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논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다 넣어보겠다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 어차피 광고 보고 다 알지? 그거 다 여기 다 있어. 어차피 거기서 쓰려면 여기서 써. 되게 쉽잖아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손쉽게 접하는 소비를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사업을 시킨다는 것에 무리가 따르니 어떻게 하면 쉽게 접속하게 만들까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다 하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바보 멍청이로 볼 겁니다. 회사의 이익만을 따진다면요, 회사 브랜드 제품만 개발해서 교육해서 파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 일반 소비를 핸들링한다는 것은요, 그것도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핸들링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꾸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철저하게 혁신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저를 바보 멍충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일반 상품 올린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도 쇼핑몰 있어 이러면서 일반 상품 있어 하고 구색으로 갖춰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겠다. 소비자들에게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토대로 그 시장을 우리가 믹스시켜보자.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참 어떻게 보면 이 교육장에 사람 초대하기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카페에서 동그라미 몇 번 그리면 확 놀래가지고 야 이거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오실 겁니까 여기 지금? 어디 가자 그러면 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 나 가봤어. 다 알아.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플랫폼 세상이 되었다는 게 저희한테는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실 상상이나 우리가 했습니까? 그 외국에서 나한테 배송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쓸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가는 사람들한테 바리바리 뭐 사와라. 독일 가면 뭐 사와야 된다. 독일 가면 칼 사와야 되고 일본 가면 밥솥 사와야 되고 당연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플랫폼이 아닌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면 사업을 했어야만 했고 소비자들에게 저 밖에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사업을 접하고 멤버십을 만들려면 제가 끊임없이 상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저는 명확합니다. 카페였습니다.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탁자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매출을 체크합니다. 야, 무슨 나이지리아에서도 한 명이 들어왔네. 뭔데? 나 지금 내 사업하는데
전 세계에서 막 매출이 올라오네. 이 하나의 상상, 이 컷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느라고 3년이 걸렸어요. 요 컷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딱 3년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상상 같죠? 이게. 이렇게 만들면 소비자들도 자기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휴대폰 보여주면서 자랑할 수 있겠다. 굳이 어려운 사업 설명 안 하고도 이렇게 야, 나이지리아에서 매출이 올라왔네? 할 수 있겠다, 이건.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또 다른 세상 휴월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걸로 다 하자. 다 하자. 그 결과가 이제 70억 세계인을 내 손 안에 둘 수 있다는 비전을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휴월드 이제 며칠 뒤면 오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3년 안에 이것을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IT 시스템 개발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SK가 1000명의 인원을 했는데도 실패했대요. 저희 직원 몇 명이냐고 해서 3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 전보다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며칠 뒤에 오픈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요.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이제 저는 제가 글을 한번 썼는데, 페이북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오픈과 동시에 새로운 도화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출발입니다, 여러분. 출발. 절대 이번에 오픈이 되고 사이트가 하면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회사 이 사이트를 뭐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세요.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이 2018년도 4월입니다. 이제 2019년 4월에 휴월드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5월에 4월에 휴월드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는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지웠습니다. 이미 지운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휴앤컴퍼니는 체질 자체가 혁신 기업이에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진행형을 끊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휴앤컴퍼니는. 단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올릴까? 더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좋게 할까? 그렇게 가는데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뭐 하나를 해결하는데 물어볼 사람을 찾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이 휴월드를 만들어 간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가 분명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의 창출이 이제껏 플랫폼 시대 이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창출했던 그 사이즈와 그 정도하고는 비교 자체도 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구축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그 시장에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무쪼록 휴앤컴퍼니의 이 새로운 혁신의 동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